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까요? 저를 버리고 떠난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. 하필이면 제가 사는 집 바로 위층으로요. 매일 밤 천장 너머로 들려오는 발소리. 그 소리가 제 심장을 짓밟았습니다.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죠.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리란 거리요. 장미란 씨는 40년을 함께한 남편 오태수와 이혼한 지 3년째입니다. 남편은 10년 연하의 여인 한영숙과 함께 떠났고 미란 씨는 딸 수진과 단둘이 작은 빌라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.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더 잔인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.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던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. 남편 태수 씨가 새벽같이 나간다며 현관문을 닫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. 그런데 점심때쯤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죠. 여보세요. 차량 번호 8457번이신가요? 입구 막고 계신데요.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. 우리 차를 모르는 누군가가 제 번호를 알고 있다니. 손이 떨렸지만 저는 핸드폰 앱을 열어 차량 위치를 확인했습니다. 화면엔 강변 쪽 낯선 모텔 이름이 떠 있었어요. 아침 햇살 모텔.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.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.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. 미란아, 제발 소송은 하지 마. 그 사람 애들까지 망가져. 제발.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. 그가 걱정하는 건 우리 딸이 아니라 그 여자의 자식들이었다는 거요. 제 가슴 속에 뭔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마치 오래된 나무가 썩어 쓰러지듯 천천히 그리고 완전하게요. 밤마다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. 차 좀 빼주세요. 그 말이 악몽처럼 반복됐어요.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지만 소리내서 울 순 없었습니다. 딸 수진이가 옆방에서 자고 있었으니까요. 그렇게 몇 달을 버티다가 저는 결심했습니다. 이혼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단 하나만 요구했어요. 이 집은 제 거예요. 여긴 제가 남아있을 마지막 자리니까요.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때 저는 몰랐죠. 그 결정이 훗날 어떤 잔인한 운명으로 돌아올지. 이혼 후 저는 그 빌라 2층에 남았습니다. 딸과 단둘이 살며 천천히 상처를 아물게 하려 애썼어요.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.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떠난 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더군요.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.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고 계단을 쓸고 빨래를 널면서요. 이게 제 일상이었고 저를 지탱하는 유일한 루틴이었습니다. 이혼한 지 3년쯤 됐을 때였습니다. 어느 날 현관 앞에 낯선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. 수취인 이름은 오태수. 처음엔 잘못 배달된 줄 알았습니다. 하지만 며칠 뒤에도 그 다음 주에도 같은 이름의 택배가 계속 쌓였죠. 저는 관리실에 내려가 물었습니다. 혹시 3층에 새로 이사 온 분 있나요? 관리인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. 네, 부부가 이사 왔어요. 조용하고 좋으신 분들이더라고요.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. 그날 밤 계단을 올라가다 우연히 3층 문패를 보게 됐습니다. 오태수, 한영숙 두 이름이 나란히 붙어 있었어요. 숨이 막혔습니다. 다리에 힘이 풀려 계단 손잡이를 붙잡아야 했죠. 이럴 수가 있나요? 세상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요? 저를 버리고 떠난 그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제가 사는 집 바로 위층으로 이사를 온 겁니다.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. 천장 너머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. 의자 끄는 소리, 물 흐르는 소리, 웃음소리까지.
모든 게 제 머리 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. 특히 밤 10시쯤이면 그들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. 여보, 이 집 정말 괜찮네. 조용하고.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. 하지만 소용없었어요. 그 소리는 천장을 뚫고 제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. 딸 수진이가 말했죠. 엄마, 우리 이사 가요. 여기 더는 못 살아요.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. 수진아, 여기가 우리 집이야. 우리가 왜 나가야 하니? 나가야 할 사람은 그 사람들이야.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마음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. 매일 아침 계단에서 마주칠까봐 두려웠고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.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. 이건 제 집이니까요. 제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었으니까요. 어느 날 밤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. 당신들이 편하게 사는 동안 나는 매일 지옥 같아요. 하지만 나는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.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복수가 아닌 생존을 다짐했습니다.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서서히 변해갔습니다. 처음엔 그저 피하려고만 했죠.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. 저는 제 존재를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. 매일 아침 7시 저는 일부러 창문을 활짝 열고 청소기를 돌렸어요. 밤 11시엔 설거지를 하며 그릇을 조금 크게 부딪혔죠. 물론 고의는 아니었습니다. 단지 제가 여기 살고 있다는 걸 상기시키고 싶었을 뿐이에요. 그러던 어느 날 관리실 게시판에 붙은 공지문을 봤습니다. 3층 세대, 층간소음 민원 접수됨. 주의 요망. 웃음이 나왔어요. 그 민원을 넣은 건 바로 저였거든요.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. 며칠 뒤 제 문 앞에 쪽지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. 아래층 주민께 소음 자제 부탁드립니다. 글씨체가 여자 손글씨더군요. 한영숙, 그 여자가 쓴 거였죠. 저는 그 쪽지를 찢지 않았습니다. 대신 현관문에 그대로 붙여뒀어요. 이웃들이 보게요.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알게요. 며칠 뒤 계단에서 그 여자와 마주쳤습니다. 그녀는 눈을 피했지만 저는 똑바로 쳐다봤어요.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제 눈빛이 말했을 겁니다. 나는 여기 남는다. 그날 밤 천장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. 이번엔 다툼 소리였어요. 도대체 왜 이런 데로 이사 온 거야?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. 조용해. 들린다고. 남편의 목소리도 따라 올라왔죠.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. 그래, 들려. 다 들려. 그들이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어요.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. 이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. 며칠 뒤 관리실에서 또 다른 공지가 붙었습니다. 3층 세대, 추가 소음 민원 다수 접수. 경고 조치. 저는 아무 말 없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. 하지만 제 발걸음은 전보다 가벼웠어요. 마치 오랜만에 숨통이 트인 기분이었죠.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. 천장 너머의 소리가 조금은 줄어든 것 같았거든요. 그런데 일주일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아침에 현관문을 열었더니 경찰차 한 대가 빌라 앞에 서 있었어요. 가슴이 철렁했죠. 무슨 일이지?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3층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저 아래층 여자 때문이에요. 자꾸 저희를 감시하고 따라다녀요. 한영숙, 그 여자의 목소리였어요. 경찰관이 저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. 2층에 사시는 분 맞으십니까?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. 경찰은 저를 조사했습니다. 혹시 윗집 주민을 의도적으로 괴롭히신 적 있나요?
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. 아니요. 저는 그저 제 집에서 제 일상을 살았을 뿐입니다. 그럼 층간소음 민원은요? 그건 제 권리 아닌가요? 실제로 시끄러웠으니까요.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.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. 그날 오후 딸 수진이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. 엄마, 괜찮아? 경찰 왔다며?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어요. 수진이는 말했죠. 엄마, 이제 그만해. 제발. 엄마가 다칠까봐 무서워.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. 수진아, 엄마는 안 다쳐. 엄마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.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야. 그런데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. 3층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. 짐 싸는 소리, 가구 끄는 소리가 밤새 이어졌죠. 다음 날 아침 이웃 아주머니가 말해줬습니다. 미란 씨, 윗집 사람들 새벽에 이사 갔어요. 황급하게 나가더라고요.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. 그들이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. 저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 3층 문 앞에 섰습니다. 문패는 떼어져 나가고 빈 테이프 자국만 남아 있었어요. 저는 그 자국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. 가슴속에서 뭔가 풀리는 기분이었어요. 복수의 쾌감이 아니라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은 느낌이었죠.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천장 소리 없이 잠들었습니다. 그들이 떠난 뒤 저는 오랜만에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. 가을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. 그 빛을 받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. 제가 지키고자 했던 건 단순히 집이 아니었어요.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. 제 존엄, 제 자존심, 그리고 제가 살아온 시간들이었죠. 사람들은 물을지도 모릅니다. 그렇게까지 버텨야 했나요?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. 네, 버텨야 했어요. 그래야 제가 다시 설 수 있었으니까요. 이제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봅니다. 천장 너머 들리던 발소리는 사라졌고 대신 새소리가 들려옵니다. 배신은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를 견딘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얻습니다.